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3월 7일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원유 선물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숨을 좀 돌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현금 확보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잠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전쟁 초기에는 유가 급등 또는 증시 급등, 변동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전쟁 종료가 되면 전쟁 이슈로 올랐던 섹터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위험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 때도 뭐 3일, 뭐 일주일 만에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5년 정도 됐죠. 그럼 미국은 이란을 정말 며칠 안에 또는 3월 안에 끝낼 수 있나요? 전쟁을? 지금 협상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데 뭐 이란에선 보니까 뉴스 보니까 외무장관이 그럴 생각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다는 것 같고, 결국 미국 내부에서 반전 여론이 아주 심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뭐 득을 볼 게 없다. 근데 우리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상 뭡니까, 패권국들은 전략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의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패권국에 유리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그렇죠? 베네수엘라, 이란,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뭡니까? 이란을 공격해서 뭐 석유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석유 최대 생산국이 되기 전에는 뭐 석유 수입국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이 석유 및 천연가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출국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석유 때문에 전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보면 최종 타깃이 중국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내부적으로 뭡니까, 지지율 문제로 뭡니까,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치고는 전쟁이 너무 세다는 거죠. 간단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지금 우리가 걱정 아닙니까? 사실은 미국이야 뭐 미국 내 유가가 오르면 자국 수출 물량 줄여서 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 때도 유가가 올랐을 때 뭡니까, 석유 미국인 휘발유를 많이 쓰잖아요, 차량용에서. 거기에 에탄올 혼합 비중 높였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되건 해결을 할 수 있죠, 에너지 생산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하루 원유 소비량이 200만에서 뭐 한 280만 배럴 이 정도 사이라고 나오던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 200일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비축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거에 늘 유가 오를 때마다 뭐 생각 안 나십니까? 뭐 차량 10부제, 2부제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관성처럼 며칠 아니면 며칠 있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던 식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추세가 하락으로 잡히게 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 뭐 몇 퍼센트로 현금할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수가 한숨 돌렸을 때 좀 약간 한 발 뒤에서 물러나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하고 이 이슈가 좀 종료가 되면 그러고 나서 다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매일같이 우리가 고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좀 가야 될 텐데, 최근에 전쟁 나기 전에는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 시장이 급등을 했었죠. 그럼 그걸 우리가 샘플로 봐야 돼요. 급등을 하니까 제가 분석했던 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종이은이 뭡니까, 제약을 맞잖아요. 시장에서 뭐 규제도 들어오고 증거금도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원유 쪽도 비슷한 대응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우리가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가 상승, 즉 전쟁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투자를 꼭 하셔야겠다. 그럼 당연히 뭐 원유 섹터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엑슨모빌인데, 예, 뭐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쉐브론인가요? 쉐브론은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셰일 오일 관련해서 요 COP 상승 추세 잘 가고 있고, 그다음 전쟁이니까 뭡니까 이게, 로키드 마틴 추세대로, 그러니까 이슈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 테마라는 게 짧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국내 시장을 봤을 때. 그럼 과연 미국에서도 이게 짧게 끝날까?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 지금은 뭐 AI니 뭐니 하는 빅테크 섹터보다는 지금 약간 뭡니까, 이슈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더 좋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본 요런 전쟁
호재, 전쟁 수혜 종목들이 어찌됐건 급등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원유 선물과 같은 모습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스 지수를 좀 보고 있거든요. 빅스 지수가 많이 높아졌나요? 어, 다음 주 월요일 걱정됩니다. 제가 여기 빅스 지수 35에 파란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쯤 되면, 그러니까 뭐 역사상 6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공포 지수가 뭡니까? 요거 한 35 정도로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투자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여기 그어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반발이 나오니까 한번 이거를 스펙트럼을 데이가 아니라 지금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약간 주봉으로 넓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빅스 지수가 뭐 50, 60까지 뭐 80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죠? 이때가 코로나 때네요. 이때가 딱 코로나 위기 터졌을 때 80까지 갔는데 그럼 코로나가 아니다. 또 아닐 때도 뭐 높았을 때가 50, 60은 되니까 지금 벌써 30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는 현금화를 하신 분들이라면 기다려 보셨다가 요게 이제 뭔가 급하게 튀면 한번 우리가 노려봐도 되겠다. 요때가 언제냐? 25년 3월. 요때가 미국 나스닥이 한 15,000. 나스닥 지수는 지금 제가 여기 뭡니까 즐겨찾기를 안 해놨네. TQQQ 한번 볼게요. 요때 25년 3월 보시면 그쵸? 요 TQQQ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스파이크를 하락 스파이크를 보여줬습니다. 그쵸? 거의. 그러니까 요 빅스 지수와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수를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을 35 정도에 잡아두고 있었거든요. 35 정도가 되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지수 관점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고 아무튼 지금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 그 종목 검색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다음 주에는 개별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서 뭘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오르면 또 미국 내 인플레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도 어려워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차이가 안 좁혀지겠죠. 그러면 환율도 계속 어려워질 수 있고 지금도 환율이 안정되는 것 같다가 지금 그 1480원대까지 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통화 수합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랑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일본은 뭡니까? 미국이랑 달러를 그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할 수 있잖아요. 기축 통화란 말이에요. 일본 엔화라는 게. 뭐 중기축 통화라고 하는데 뭐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뭐 달러시. 그게 무슨 중기축 통화입니까? 그 유로화랑 그 엔화는 그 달러랑 같이 갈 수 있는 화폐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수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정부에서 뭐 자금을 풀어가지고 뭘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찌됐건 지난주에 기사에 증시 안정 자금 뭐 10조인가 뭐 30조인가 투입을 하겠다는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런 환율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자금을 풀어서 과연 자산 시장을 디펜스하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통화를 그 뭡니까 방출하면 방출할수록 환율은 가파르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현물 개별 종목에서는 한 발 빼고 있고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 다 이제 따라갈 생각하면 위험하고 그 지수를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 빅스 지수 참고하시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 올라가고 전쟁 일어나고 유가 올라가니까 주유소 휘발유 가격 엄청 오를 거고 지금 경유가 역전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잠깐 방어적으로 갈 때이다. 난 지금 물렸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최대한 뭐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 보셔야겠죠. 아니면 그냥 잊으세요. 이런 게 평생 가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클 때 그거를 뭐 사고 팔고 뭐 하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또 손절했다가 나중에 그 다시 매수기에 못 잡으면 큰일 나니까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 이 종목은 너무 많이 빠졌다. 만약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잊고 기다리세요. 경험적으로 그게 낫습니다. 언젠가 이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뭐 전쟁 10년 뭐 100년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전쟁 종료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또 개별 종목은 전략을 세우던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손실이 많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최대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현금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